안녕하세요. 행복주치 선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소상공인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하는 현상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서 휴업하거나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 정책을 맞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3조 2천억 원으로 2조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200억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경영안정자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금의 1.5% 금리를 적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는 300억에서 6,300억으로 20배 확대를 했고, 대출금리는 2.15에서 0.5포인트 하락한 대출금리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 경영 안정자금 융자하는 부분, 긴급 경영 안정자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많이 범위도 늘리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내려주는 그런 쪽으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2021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간이가세 대상자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영업자가 90만 명 정도 되는데 1인당 2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혜택을 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은 2년간 8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간이가세자 대상 수준으로 경감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이제 혜택을 이 정도 1인당 이 정도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이런 데는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숙박업 하는 업체들 중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거다.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간이가세 대상 수준으로 경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숙박업 같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지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업체들이 어려운 이유가 시민들이 나가서 소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소비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세제 지원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우리가 보통 상반기 하면 6월달까지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6월달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3월에서 6월 중에 승용차를 구매를 하면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00만원 한도 냅니다. 내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현행은 지금 5%인데 이게 1.5% 정도 감면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미뤘던 분들은 지금 개별 소비세 70% 감면할 때 사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승인액에 대해서는 연말전사 소득공제를 기존의 2배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총급여 25%를 초과했을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2배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신용카드는 30%가 될 거고, 체크카드는 6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80%가 되겠죠.
그래서 2배로 늘려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세제 혜택은 한 2천억 원 정도 볼 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개별 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70%로 감면하는 정책 하나, 그리고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승인액을 2배로 소득공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소득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끌어들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5가지 쿠폰 제도를 도입했는데,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을 하면은 20%에 상당한 인센티브로 지급 계획이다. 그러면 자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만약에 급여의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은 20%를 좀 더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국내 관광을 떠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휴가비를 정부 기업이 각각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이 제도를 지원자, 이거는 작년에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올해는 기존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릴 거다. 노동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 요렇게 하는 때 이게 이제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인원수를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소득층이 많죠. 그래서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아가면 20% 인센티브를 더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소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관광을 떠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한국형 체크 바캉스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예전에는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려서 좀 더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문화 쿠폰,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농산물 구매용 출산 쿠폰, 그리고 주요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관광 쿠폰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 쿠폰, 농산물 구매용 출산 쿠폰, 관광 쿠폰 전부 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효율 가정 가구 구매 금액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구를 많이 구매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매는 10% 환급해주는 제도는 3월 중에 마련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진작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승용차의 개인별 소비세 70%로 감면하는 거,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 2배로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쿠폰, 각종 쿠폰 제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제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력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어린이집 휴원의 긴급 돌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원을 많이 하죠.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가 계약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원도 하고, 그리고 학원도 휴원하라고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애들을 맡길 데가 없죠. 그랬을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를 낼 수가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상자는 8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최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의 의료비, 자녀 학자금, 이런 긴급생활자금, 의료비라든지 자녀 학자금 같은 긴급생활자금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위소득 이하의 노동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2천만 원까지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얻은 게 여행업,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이었거든요. 이걸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가장 특별고용 지원 업종이 뭐냐면 이 업종 자체가 되게 힘든 거죠. 그게 제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조선업인데,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여행업이랑 관광 숙박업이나 관광 운송업에도 이런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납부유예,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일상생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업체나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잘 챙기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